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5월 30일이고 잠깐만요. 예,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저기 문화의 힘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 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네 돈을 태워라. 여러분 어떨 때 뭔 생각이 제일 먼저 나십니까? 첫 번째 아마 먼저 드는 생각은 한 60%? 70% 정도는 너 투자해라. 예. 뭐 친구지간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좀 태워라. 잘 될 것 같아. 네 돈을 투자해라는 뜻이죠. 그게 6, 70% 되고 그렇지만은 만만치 않은 비율로 예전에 뭐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돈이 너무나 가치가 없어져서 돈 묶음을 땔감으로 쓰기도 했었죠. 그 돈을 태워라. 불살라 버려라. 뭐 그것도 한 30, 40%는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래 보면 우리가 되게 많이 쓰고 쉽게 쓰는 단어고 불하고 상관이 있는 단어죠. 태운다는 게. 그래서 이게 녹록치 않은 만만치 않은 낱말이다. 음. 그리고 이걸 찾아보면은 쭉 추적을 해보면은 우리말이 어디서 흘러왔으며 우리가 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게 좀 느낌이 전해져 온다. 저도 한 20대 시절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 말은 참 낱말이 좀 단순하고 과학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우리말은 예, 대단한 말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다 제 생각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고 또 검증도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여러분에게 계속 덧붙이실 수 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애매해져 가지고 저는 어릴 때 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외갓집에 가면 늘 이 불멍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 재밌죠, 아주 신기하고 그 어떤 캠핑장에 인위적인 캠핑장의 불멍보다 훨씬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도 되잖아요. 네, 방도 데피고 그래서 편하고 또 바람도 막아주는 게 있으니까 양쪽으로. 자, 그래서 이 불멍의 원조 최고의 불멍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말 이야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당시에 저는 부엌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이런 것은 항상 정지라고 불렀거든요. 정지, 예, 정지라고 불렀고 도시 생활을 하면서 부엌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는데 또 보면은 사람들이 정주간에 한자인 정주간에 그래서 이게 온말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시골 사람들이 이것을 글도 모르던 사람들인데, 심지어 한글도 모르던 사람들인데, 이게 됐을까? 그건 아니다. 지금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오래 살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알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는 이야기다. 정지의 뿌리도 한번 캐볼만 하다. 자, 오늘은 이제 불 이야기를 했으니까 불 이야기 집중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네 돈을 태워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불사르다. 이 단어도 참 곱씹어볼 만해요.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참 스스로의 것을 스스로의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가 많아요. 등잔빛이 어둡다? 예. 내가 내 자식을 잘 모른다? 내가 내 부모를 잘 모른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 자, 불사르다. 제가 보기에 불사르다는 태워버리다입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네 돈을 태워라. 이것은 대신에 투자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편하게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상상을 해보면. 돈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 예? 예전에 신용카드 없고, 은행에 잔고가 없이, 은행이라는 것이 없이, 디지털 머니가 없이, 모든 것이 현금으로 처리되는 시절.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기억 있으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집을 살 때 과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런 보따리에다가 돈뭉치를 싸가지고 와서 거래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그 돈을 불태운다. 끔찍한 일이죠. 예. 그 다음 반대로 그 돈을 투자를 해서 더 불린다. 물론 날릴 수도 있어요. 날릴 수도 있는데 불린다의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이게 같은 태워란 말을 쓴다는 말이에요. 태워라. 태운다는 것은 불과 관련이 있는 낱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궁금했던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불에 관련된 단어들을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참 낱말들이 아름답고 다양해요. 그 상황에 딱딱 맞는 말을 쓰고 그 딱딱 맞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에 딱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거는 뭐 수십 년간의 뭐 인위적인 교육으로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몇백 년간의 한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흐트러질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한테 다 모든 걸 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뿌리, 생각의 뿌리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을 늘 우리 곁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아는 게 아니죠. 그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볼게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제 말이 맞죠? 불을 피운다고 그러죠. 불 피워라. 불 피워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새겨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쁜 말인지, 그리고 그게 무슨 생각이 뒤에 깔려 있는지. 불을 피우다, 피우다 가장 가까운 것은 흔히 쓰는 말은 우리가 지금 꽃을 피우다예요. 꽃을 피우다. 영어로 하면 뭐 블러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쓰죠. 저 불과 꽃을 합해서 불꽃을 피우다. 유행가 대중가요 가사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불꽃을 피우리라. 맞아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거하고 꽃을 피우는 건 같아요. 그럼 피운다는 의미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피어오른다는 걸, 피어오르고 결과물이 상당히 아름답죠. 네? 피운다는 의미는 결과물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고생을 할 만큼 그 과정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꽃은 아름답고 불은 우리한테 요긴해요. 또 불꽃 자체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꽃처럼 일렁이잖아요. 이렇게 일렁이죠. 일렁인다는 말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렁이다. 일어서다랑 똑같아요. 물결이 일렁이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다. 아침에 일어나다. 깨우다가 아니에요. 일어나다. 뭐냐? 나를 뭔가 힘을 주어서 북돋운다는 거예요. 흔들면서 깨어나라. 그게 일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꽃 자체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 자체로 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불은 우리한테 요긴하다. 그래서 피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만하다. 예. 꽃이 피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고, 그 결과물을 우리한테 유용하든지 아주 아름답든지 신비롭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인내와 고통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만약 우리 조상들이 불만 피우고 꽃은 피우지 않고 꽃은 다른 단어를 썼다. 이러면 우리가 이걸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불을 피우다라는 표현을 쓰고 뭐가 먼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불을 피우다가 먼저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불이 더 요긴했으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꽃이 불 전에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어쨌거나 그 순서는 지금 중요하지는 않아요. 불도 피우고 꽃도 피운다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그 옛날의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불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결과물은 훌륭하고 아름답다. 우리한테 너무나 요긴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많은 인내와 고통이 들어간다. 그게 피우다다. 예. 자, 그 다음 이게 생각이 든 말이 불가사리라는 말이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제가 잠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먼저 정리를 해놓고 찾아봤더니, 이걸 한자로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불가사까지. 예. 죽지 않는다. 예.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사.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중국에 불가사라는 없고,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적은 말 중에 누가 불가사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한자로 차음을 한 건지 그 뜻을 살린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은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걸 당연시하면 상당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의견이 있어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느냐, 앞에 불은 우리 불태우다의 불이에요. 불가사리 아시죠? 쇠를 먹는 동물이죠. 안 죽죠. 예? 그 다음은 불가사리가 뭐냐, 불과 항상 같이 등장해요. 불가사리는 불에 거슬리다예요. 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뭐랄까 상상의 동물이에요. 무서운 존재거든요. 이게 사실은 쇠를 먹어 치우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저의 상상력은 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하니, 불가사리라는 단어가 불에 거슬리다인데, 예? 쇠를 먹고 불에 거슬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쇠가 돼요. 쇠가 녹은 다음 다시 쇠가 돼요. 우리가 철기 문명을 죄송합니다. 청동기 문명을 가진 문명, 또는 철기 문명을 처음으로 사용한 문명을 만났을 때, 그때 공포심이 반영이 된 그런 동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렇게 상징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불가사리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뭐 고려시대 때 체력이 됐는지, 불가사, 죽지 않는, 죽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 이거보다 훨씬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부터 전해져 오는 말일 수가 있어요. 불이란 말은 불, 물, 이런 인간의 핵심적인 단어들은 엄청나게 역사가 오래됐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한자로 저게 불가사, 죽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엄청나게 제한된 사고일 수 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불은 당연히 오래됐을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소중한 단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불씨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눈부시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하고 거슬리다 라는 단어도 상당히 오래됐다. 불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활용한 것이 우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든지 쇠를 청동기를 녹이든지. 그래서 그때 표현이 거슬리다 이런 거예요. 불에다가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옛날에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 치우 천왕을 처음 봤을 때 치우의 가장 큰 특징이 쇠로 된 투구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남아있는 치우의 모습의 상징이에요. 철투구, 아니면 그 당시 청동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예. 그때 느꼈던 그 공포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로 이로 대적하기 어려웠던, 그게 불가사리죠. 치우 불가사리예요. 자, 이런 데 대한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불을 피우죠. 불을 피우다라는 표현이 있고, 우리가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불을 지피다라고도 해요. 지피다. 여러분 쓰시죠. 불 피워라, 불을 지펴라. 예. 요즘 뭐 불을 피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불 지핀다라는 표현을 좀 적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 쓰실 거예요. 왜냐, 지금은 불을 지핀다라는 게 그럴 용도가 별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불을 지핀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지핀다는 뭐냐? 불 피운다, 지핀다는 뭐가 다르냐? 좀 다르다고 봅니다. 순서가 달라요. 불을 피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노력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영어보다는 훨씬 표현이 다양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훨씬 섬세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불을 어떻게 친근하게 대했는지.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불을 지피는 것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을 지펴라. 자, 여러분 가장 불을 지피다는 표현을 쓸 때 어떨 때 많이 씁니까? 야, 방이 식었다, 불 좀 지펴라. 즉 방을 데워라 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론 그게 밥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걸로 해서 더 중요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죽을 끓인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밥을 하거나 방을 데피기 위해서 불을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지피다와 죄송합니다. 피우다라는 뭐가 다르냐? 피우다는 예를 들어서 뭐 부싯돌 같은 것 같고 어렵게 불 자체를 만드는 것이고, 지피다는 뭐냐?
그 불을 피우는 과정은 이미 쉬운 과정이에요. 성냥불로 땡길 수도 있어요. 대신 그 뒤에 목적을 위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을 지피는 그 어려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단들을 갈라 쓴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건 불을 지피는 거다. 집은 어디서 왔느냐? 불 쏘시개. 예. 불을 붙이는데 가장 불씨를 이렇게 튕겨서 불을 붙이는데 가장 유용한 게 지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프로 불을 준비한다. 불을 지피다. 집에다 불을 붙이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그런 예는 많아요. 지금 사라진 단어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온 개는 쫓죠. 예. 네 발 달린 건 쫓아요. 그런데 논에 앉은 다 혹시 벼가 다 여물은 논에 앉은 새들은 후춥니다. 예. 그런 단어의 구분이 있었어요. 두 발 달리는 짐승은, 네 발 달리는 짐승은 쫓고 사람도 쫓긴 해요. 그리고 새들은 후차요. 그게 사투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어를 다양하게 상황에 맞게 썼던 거예요. 지금 그게 필요 없으니까 단어가 없어지는 추세죠. 후추다는 것은. 불을 지피는 것과 불을 피우는 것은 다른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지핀다는 것은 불을 피우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왜? 집에다가 마른 집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으니까. 그래서 지핀다는 것은 그 이후에 딴 게 따라오는 거예요. 밥을 하기 위해서 지피다. 방을 데우기 위해서 지피다. 소 여물을 끓이기 위해서, 소죽을 끓이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지피는 거예요. 자, 이 집은 지푸라기에서 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지피다라는 표현이 쓰기 시작했을 때 그때 지푸라기라는 단어는 이미 쓰이고 있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지금 뭐 유일하게 쓰이는 지푸라기는 볏집이에요. 벼의 지푸라기예요. 근데 과거에는 벼가 아니고 여러 가지 풀들의 지푸라기가 있었겠죠. 근초, 쉽게 한자로 말을 하면은 불을 붙이기 쉽게 마련된 껍질, 나무 껍질 바짝 말린 것도 지푸라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푸라기는 가볍다는 의미도 있긴 있어요. 대량으로 쉽게 준비가 될 수 있는. 네. 자, 그게 지피였다. 그래서 지푸라기고 지피다. 불을 지피다가 됐다. 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집이죠. 저 집. 저는 우리가 쓰는 집이 있죠. 집. 아파트, 개인주택, 뭐 전원주택, 반지하주택. 집이죠. 집. 지엽 밑에 비엽 받침이고 볏집은 지엽 밑에 피엽 받침이에요. 이 두 단어의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게 나중에 갈래를 치니까 이제 용이성을 구분을 위해서 하나는 피엽 받침, 하나는 비엽 받침으로 분화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궁금했는데 집이라는 단어가 이런 지푸라기에서 왔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고 하니, 이게 움집이라고 그러죠. 이거 움집. 네. 이거가 이제 초기형의 주택이죠. 바닥을 좀 파고 가운데 아궁이를 설치하고 밖에 나무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집으로 집단으로 집을 만들죠. 이게 현재 에스키모들의 집도 그렇고 저기 뭐 시베리아에 있는 현재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집들도 이렇죠. 거기는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 뭐 술록의 가죽으로 짓거나 이렇지만 이 원칙은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가정집에서 시골 가면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김장떡 파묻거나 시골에 가면 뒷마당에, 내지는 겨울철 동안 먹으려고 무를 파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해고 위에 이렇게 덮어놓죠. 꼭 이렇게 생겼죠. 절간에 가도 가끔 이제 김장떡 위에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이름이 움집이에요. 움집. 네. 그래서 과거에는 당연히 이런 지푸라기로 단을 엮어서 만들었을 것이다. 지금 초가집도 있잖아요. 초가집. 예,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이제 뭐 초가집이 있었죠. 뭐 초가집이 뭡니까? 이거보다 좀 발전된 형태죠. 벽이 있다는 것이죠. 벽이 있고 내부 구획이 있고 뭐 그런 것인데,
그리고 이제 단을 올려서 지하 생활이 반지하 생활이 아니고 이제 지상 생활이 되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 위에 올리는 것은 지붕을 역시 만드는 것은 지붕의 주 재료는 집이었어요. 지푸라기를 묶은 거였고, 이제 주 쌀농사를 짓게 됐으니까 볏집을 많이 사용했죠. 볏 지푸라기를 많이 사용했죠. 그래도 우리 역시도 알 수 있는 게,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밭농사이기 때문에 볏집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귀철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껍질 갖고 많이 쓰고 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집이 움집에서 왔다. 움집에서, 움이라는 게 이제, 움은 이제 나무에서 봄에 되면 터 올라오는 거죠. 움이 트는 거죠. 예, 움이 터서 꽃봉오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가지가 나뭇잎이 되기도 하죠. 채집 생활을 하던 과거에는 그게 상당히 중요했을 거예요. 식량 공급으로. 지금도 우리 뭐 봄의 별미로서 뭐 순들을 많이 먹잖아요. 고사리도 어떻게 보면 순이라고 볼 수 있죠. 패기 전에 먹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두릅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데친 거. 예. 그런 것들도 움에서 며칠 시간 안 주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모양하고 비슷하다. 땅에서 올라오는 움이다. 그래서 그런 모양에서 따온 게 아닌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움집이라고 불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유추는 돼요. 그 중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움에서 살지 않고 지금의 집에서 살게 됐기 때문에 지금 집이라는 단어로 이제 귀착이 돼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느냐. 뭐 그래서 집의 어원도 지푸라기에서 왔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불을 시작을 해서 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봐서 그 다음 적절한 순서는 뭐냐? 불을 피우다. 어렵게 불을 피우는 과정이 있었다. 예, 지금도 야외에 가면 불을 피워야죠. 예, 어렵게 성냥 가지고 젖은 성냥 말려가면서 불을 피우는 경험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캠핑 가셔서 라이터가 이제 안 들어가지고 젖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가정집에서 아까 말한 정지나 부엌에서 쉽게 마른 지푸라기를 가지고 불을 지피는 경우가 있죠. 예, 그건 쉽죠. 예, 방을 데우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데피고. 그 다음 불이 지펴지면은 그 다음 쓰는 단어가 뭡니까? 불을 떼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입니다. 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어를 다 다르겠어요. 낱말을 다 다르겠어요. 뭐 동사를 다 다르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불을 뗀다고 그러죠. 불을 떼죠.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본격화된 불이 불터 올랐어요. 이제 지속을 해야 돼요. 이제는 화력이 필요해요. 지푸라기는 불이 금방 붙지만, 예를 들어 솔가지 같은 거, 지푸라기 대용으로 많이 쓰죠. 금방 불이 붙지만 지속력이 없죠. 이제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장작이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죠. 그때부터는 불을 떼는 거예요. 떼는 거는 지속적으로 강한 불을 유지하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푸라기가 이제는 장작, 즉 뗄 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태울 만한 끈데기가 있는 거, 태울 만한 것, 감 아시죠? 지도자감, 대통령감, 장군감, 멋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감도. 그래서 근데 떼다라는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태우다에서 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태우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먼저 있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핵심인데 그게 분화됐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맞게. 자, 영어로 보면은 불이 붙는다. 우리도 가끔 큰 이제 봄철에 큰 산불이 나고 하는데 영어로는 캐치라고 써요. 캐치. 뭐 콧이라고 뭐 수동태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은 캐치는 내가 잡는 거거든요. 캐쳐 있잖아요. 포수. 즉 이거는 불이 나한테 상당히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컨 대는. 불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불에 소나기에 콱 잡히면 난 죽는 거예요. 난 끝이에요. 소멸돼요. 맞죠? 그런데 동해안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람이 막 불면은 불화살이 막 도로를 건너가요. 이렇게. 그래서 저쪽에 있는 마을에 막 집에다가 옮겨 붙거든요. 그때 쓰는 표현은 뭐냐? 옮겨 붙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불이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큰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는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사실로 설명해요. 감정을 실지 않았어요. 붙는다, 옮겨 붙는다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불에 대해서 자신감을 이미 갖고 있거든요. 예. 옮겨 붙는데 저걸 잘못하면 크게 화마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우리한테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다. 불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다. 균형 잡힌 존재다. 우리가 얼마나 가운데서 조정 역할을 발휘해 주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불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예? 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이 단어에는, 이 낱말에는. 근데 영어 단어의 캐치는 불의 위압감에 인간이 눌리는 맛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 돈을 태우다 볼게요. 돈을 태우다. 여기서는 태우다. 저는 이 태우다는 말이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말이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좀 했다. 불에 더 이상 특화된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까지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그 말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보태다가 있어요. 보태다. 자, 그렇죠? 보태다. 여러분 다 아시죠? 보태다는 태우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단어는 태우다에서 온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 다르실 수 있습니다. 자, 보듬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듬다는 보듬안다예요. 이렇게 껴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다가 그 보에다가 태우다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는 불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다가 태우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니까. 불이 우리한테 항상 무섭고 여기서 저기서 옮겨 붙으면 사투리로 튕기면 위험한 거면 보듬다라는 단어랑 같이 쓰겠습니까? 태우다를?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불을 이미 완전히 갖고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다른 걸로서 활용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왜?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예. 그 에너지잖아요. 자, 태우는 거죠.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전체를 보듬듯이 잘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물에까지 갔어요. 불에서 물로 옮겨 붙습니다. 이거 엄청난 변혁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 이거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 단어의 전환, 말까? 낱말의 용례의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약을 탄다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풀다라는 단어도 쓰지만 탄다라는 표현도 써요. 탄다가 뭐냐? 태우다예요. 물에 가루를 태워라. 물에 뭘 태워라. 좀 나쁜 뜻으로 쓰이긴 하죠. 물에 약을 타다. 즉 이것은 뭘 덧붙여서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태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는 불을 엄청나게 친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핀다, 그 다음 뗀다. 우리는 태우다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불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선의에 우리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땔감을 더 넣어서 태우면 우리한테 항상 좋은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식어 있던 방이 구들장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안락한 잠을 잘 수 있어요. 동시에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씻을 수 있는 물도 데필 수 있고 소염물도 끓일 수 있어요. 그게 태우는 거예요. 뭔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즉 태운다는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함으로써 내가 땔감을 넣음으로 해서 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즉 아까 시골 집으로 이야기하면 한 집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잠잘 수 있는 공간 따뜻해지죠. 밥 먹을 수 있죠.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 밥 줄 수 있죠. 그래서 태우다에서 보탠단 말이 나오고 심지어 물로까지 물에 대한 용례까지로 옮겨 붙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태워서 진짜 깡그리 불의 폭력적인 면을 위한 단어는 따로 별도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불사르다예요. 불사르다. 뭐냐? 불을 붙여서 사라지게 한다. 불사르다. 이거 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언어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절대
그냥 상위권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불을 이용하는 낱말에 분화된 정도를 봤을 때. 자, 제가 그래서 밑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지핀 불에다가 땔감을 넣어서 보태서 태웁니다. 이게 태우다죠. 땔감을 넣어 태워. 그게 보태다가 된 거예요. 지속시키면서 살려가는 거예요. 그 집안을 다 살리는 거예요. 집 자체를 살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 같이 지내고 있는 가축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태운다는 표현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단어. 이런 거죠. 쌀 팔러 간다.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쌀 사러 간다 그러지 않죠. 쌀 팔러 간다. 저는 그것은 언젠가 한번 생각이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존대어를 쓴다고 할 때 그 존대어가 꼭 사람에 있어서 귀한 존재한테만 사용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아주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우리의 가치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를 다르게 썼던 것 같아요. 예. 사람만 존대한 게 아니에요. 밥을 푸지 않죠. 밥을 푸죠. 쌀은 사러 가지 않습니다. 팔러 갈 뿐이에요. 그런 것들의 뿌리가 그런가하고 상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불에서 물까지로 지금 이전됐다. 예, 그래서 이런 태우다의 의미, 보태서 살려간다는 의미를 이제 돈을 태우다, 투자해라 라는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딱 맞아요. 예, 여기나 상태에서 지금 사업은 시작했어요. 불을 피워서 가고 있어요. 땔감이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요 고비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장밋빛 전망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가 좀 태워라. 네 돈을 좀 태워라. 그럼 딱 좋겠다. 너무나 잘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살려다오. 그래서 그 성과를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따지면은 돈을 태우다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고 피부에 살갗에 다가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사진은 참 정겹네요. 제가 보기에도. 예, 이게 보면 조리도 달려 있고 보니까. 자, 이게 부뚜막인데, 이 부뚜막을 보면은 왜 부뚜막이라고 할까 보면은 저의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의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불의 뚜껑을 막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 불의 뚜껑을 막는다. 이게 부뚜막이. 그래서 불이 그때 구들로 들어가게 한다. 앞을 틀어 막는 것이다. 불의 뚜껑을 막는다. 네. 자, 그리고 가마솥이 얹혀져 있는데, 가마솥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단어라서 생각 안 해보실 겁니다. 저거는 예전부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검은 솥이다라고. 뭐냐, 저게 이제 곰 단어랑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지난번에 가라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검은 것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가라고, 검다는 말은 우리 쪽으로 좀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 이제 고구려 사람들 일본에 건너갔을 때 그 고구려 사람들 기리는 일본의 신사 이름이 뭡니까? 고마 신사예요. 고마 신사. 예? 예. 그 여러분 구마모토 큐슈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성에 그 구마가 능이 웅자예요. 곰웅자거든요. 그래서 고마는 곰을 뜻하고 옛날 고구려의 별칭이 곰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마고원도 그중 한 사례죠. 고마고원, 예, 가마고원, 예, 금따, 또 곰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 금따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가라가 있고 고마가 있고, 가라는 멀리서 온 말이에요. 고마는 현지인이 쓰던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인이 웅녀를 만나서 당군을 낳을 때 그거랑 똑같아요. 가라와 고마가 만난 거예요. 그래 따지면은 우리 고마라는 단어도 되게 높고 신성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 토템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래서 곰국이에요. 가마솥이에요. 예. 거머리예요. 검은 거 거머리예요. 가마솥 검은 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단어만 쭉 보더라도 우리가 불을 접하는 그 과정이 우리 단어 속에 다 남아 있어요. 네. 우리 생물학 공부를 여러분 옛날에 저기 고등학교 때 해보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계통 변화는 개체 변화라고 하나? 개체 변화는 계통 변화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발생할 때 보면 엄마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분화할 때 보면 집에 꼬리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꼬리뼈가 없어지죠. 아직 흔적이 남아있죠. 그런 겁니다. 즉 우리가 진화를 거쳐왔던 그 과정이 우리가 태아가 자라는 그 과정에서는 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물을 이용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요. 그래서 정자를 물에 뿌리고 난자를 물에 뿌리고 물이라는 매질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 이제 수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상으로 올라오고 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기 속에서 날아갈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날개가 달릴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육체적으로 수컷과 암컷이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현상이 발생을 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은 바닷속과 환경이 똑같은 거죠. 물속에서 이루어지는다는 거죠. 자, 그런 거거든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말에도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불과살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불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무서움,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왔던 어떤 청동이나 철기에 대한 무서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 다음 친숙해지는 거죠. 불을 피우고, 지피고, 그 다음 태우고, 예. 태운다에 오면 이제 의미가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가지를 치죠. 우리가 벌을 줄 때, 불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없애버릴 때는 불사르죠. 그렇다는 분화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명이, 우리 조상들의 문명이 가졌던 불의 문명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자,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것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조상들의 선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바는 아주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이런 거 유사한 예가 언뜻 떠오르는 게 시원하다라는 게 있어요. 시원하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시원하다.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시원하다. 얼마나 상반됩니까?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가운데 시원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시원하다고 말할 때는 전혀 달라요. 화장실 갔다 와서도 시원하거든요. 맞죠? 맛있는 걸 먹어도 땀이 흥건 나도 시원해요. 우리가 시원하다는 것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어떤 불과 같은 어떤 뿌리가 있지 않을까, 시원하다.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